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암은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생긴다. 그건 뭐 망고의 법칙이에요. 유전자의 변형. 암세포는 유전자가 변형된 세포가 그야말로 언리미티드로 증식하고 있는 게 암이죠. 그래서 우리는 암을 알려면 정상을 알아야 될 게 이제 제가 이런 예들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. 어느 게 진짜 얘기예요? 네, 오른쪽이 진짜 얘기라고 했죠.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이 손가락 얘기를 했잖아요. 이건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갈라져 있질 않아요. 아무리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어도 또 하나는 얘는 계속 성장할 거고 얘는 이대로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체라는 거는 굉장히 섬세하고 또 아무리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한다는 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체 특징을 보시면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예요. 아까 본 인형은 한 개의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한 통이지만 우리 몸은 조립이에요. 조립. 근데 그 부품이 몇 개예요? 100조개. 100조개. 100조개라는 조라는 단위가 천문학인데 이미 거기에 100이 더 붙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세포 크기를 1mm는 아시죠? 여러분들이 감으로 알잖아요. 자를 보시면 1mm 제일 작은 눈금 거기에 세포가 100개가 들어갑니다. 일렬로 하면 100개가 그런 세포를 나열을 하면 지구를 몇 바퀴를 도냐면 28바퀴를 돌아요. 한 사람의 세포를 일렬로 쭉 나열하면 그러니까 그 작은 세포가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지구를 28바퀴를 돌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숫자가 많다. 그만큼 숫자가 많다.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억이에요? 70억? 네, 70억. 뭐 70억 해봤자 이 100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. 또 하나는 70억의 인구들이 있으면 70억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? 하나도 없어요.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 순간순간의 감정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 달라요. 누구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수술방 안에서 애기 하나 살리려고 10명이 달라들어서 땀 빼고 있는데 누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죽이려고 땀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다 달리 살아요. 다 달리 살아요. 다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랑 자신하고. 그렇다면은 세포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. 이 세포들도 100조개나 되는 게 다 달리 살아요. 태어나는 순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번식 주기가 다르고 그래서 이 하나도 똑같은 세포가 없다. 인체는 유동적. 제가 이제 진짜 아기는 큰다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이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. 한 세포 가지고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세포들이 바뀌어요. 그렇다면 100조개의 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하나는 죽고 어미는 죽고 다시 자식 세포가 또 성장하고 또 하고 하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세포 분열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. 우리 몸은 자세히 보면 고형이에요. 고형. 딱 이렇게 이 골격이 유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우리 몸이 다 작은 것들이 세포들은.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한 통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물론 일정 기간 성장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다 다르듯이 세포가 모여서 장기를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고 각각 다르지만
그 모양이나 기능이 뭐 마음대로 바뀌질 않아요. 절대로.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 뭐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뭐 떠내보는 것도 아닌데 뭐 좀 이 병에 걸리는 게 장기들이 변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. 장기들은 죽으나 사나 그 일만 하게 돼 있어요.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이 장기들의 특성이고 운명인데, 문제는 우리의 우리 몸이 아닌 우리의 몸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이, 우리의 생활 방식이, 우리의 어떤 욕심이, 오감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해요. 그래서 이 생기는 병은 결국은 얘네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. 물론 그게 우리지만.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바꾸셔야 되는 게, 자칫 잘못하면은 저놈들이 잘못 유전자 변형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암세포가 나와서 이런 나쁜 놈, 이런 난 재수가 없네, 이걸 어떻게 빨리 잘라 버려야지 하는 개념이 아니고, 우리가 잘못 살아온 덕에 희생양이 우리의 장기들이고 조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증식을 하는데 끊임없이 증식하지 않는다. 이 얘기는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인체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끊임없는 변화, 세포 분열과 끊임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변화와, 그렇지만 질서, 한치도 바뀌지 않은 질서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거죠.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다. 그럼 까짓것 뭐 그렇게 됐나 보다 하지만,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질서가 잘 유지되는지, 그 질서 유지를 가지고 생각해도 끝이 없어요. 이해하려도 끝이 없어요. 왜 세포와 세포는 서로 자리 다툼을 안 하고 일정한 몇 옹구스트롬의 간격을 다 유지하는지, 서로 밀치지도 않고 말이죠.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질서라는 거는 우리 인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암을 정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질서의 회복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체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? 야, 광활하다, 무한대, unlimited. 하지만 조금 더 알면은 질서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천문학의 아마추어로서는 좀 많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귀동냥에서 듣는 게 바로 천문학에 관해서인데, 들을 때마다 느낀 결론은 질서구나. 질서가 없이는 저 많은 수조개, 조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니까, 그 많은 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죠. 기적 같은 사실.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작은 우주입니다. 그건 스님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예요. 왜 그러냐면, 제가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해부를 시작하잖아요. 의대생이 되면 이제 해부학부터 시작합니다. 해부학은 맨눈으로 보이는 게 해부학이에요. 그 다음에 조직학은 현미경을 가지고 다루는 게 조직학이에요. 근데 이제 대학원생쯤 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? 전자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본다고 그랬죠.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을 넘어나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융합한 어떤 영상을 그리다 보면은 결국은 남는 거라고는 핵과 양전자와 전자밖에 없어요. 우리 모든, 아마 이거는 우리 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는 공이에요, 공. 이 공간 속에 돌아가고 있는 전자일 뿐이에요, 모든 물질은. 그러니까는 어쩌면 저 레벨까지 만약에 우리 과학이 정복을 한다면 이 타임머신이라든지 사람이
순간 이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전파 따라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저 레벨로 분해됐다가 다시 조립만 될 수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. 그러니까 이 공상 과학 영화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. 저런 근거에서. 그죠?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. 어떤 질서냐면 무한한 증식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절제가 필요하다. 그거는 이 특별한 이제 이 현미경에 딸린 그 사진기인데, 예를 들면 사진기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습니다. 그럼 한번 보시죠. 세포 분열하는 거예요. 이 색깔이 진한 것들이 핵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. 색깔이 진한 것들이. 자,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이 순간 계속 저렇게 분열하는 거예요.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, 그죠? 순식간에 저기가 꽉 차기 시작하죠. 네, 저런 식으로 세포는 분열한다. 그래서 세포가 왜 어떻게 분열하는가를 알려면, 또 그리고 암이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유전자라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. 사실 유전학까지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. 저도. 이 암을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, 유전자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계도예요. 우리가 집을 짓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뭘 할 때든 설계도가 필요합니다. 디자인, 설계. 사람의 세포, 사람의 전부나 마찬가지 엘리멘트가 세포라고 하면 그 세포의 고유 기능이 다 설계도에 들어있어요. 그게 바로 유전자라는 거예요. 100쪽의 세포가 다 다른 기능을 하듯이 그 유전자들이 같은 유전자지만 이 발현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유전자에서 좀 더 유전자는 전체적인 얘기고,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그 염색체는 뭐 대개 한 4,500개에서부터 4,5,000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제 이 염색체는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. 그건 이제 핵이라고 하는 DNA의 이 뭉치로 되어 있는데, 그 DNA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다리꼴이 꼬여진 것 같은 DNA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사다리의 양쪽 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염기고, 염기가 4가지가 있다. 여기까지만 아세요. 너무 아시면 머리 아프시니까. 좀 있으면 잠이 드실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유전자가 유전 정보의 집합인데, 이 염색체가 23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46개가 있는데, 22개는 우리 그 몸을 구성하는 거고, 한 쌍은 X 또는 Y 해가지고 성염색체라고 그래가지고 남녀를 구분하는 염색체가 되겠어요. 자, 유전자의 복제라는 거는 이 사다리꼴이 똑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서 자기랑 정확히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를 복제라고 한다.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죠. 이게 이제 세포의 구조인데, 이게 뭡니까? 동그란 게? 네, 요거는요. 네. 지난 시간에 제가 물어봤던 거 또 물어봐요. 둘 다 지난번에 맞추셨기 때문에 또 맞추시라고. 이 핵 얘기인데, 이제 핵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 핵 안에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런 뭐라고 할까요? 뭐 기축기축한 것들이 복잡하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더라. 그래서 그거를 이 염색을 해보니까 염색 특성상 이게 모양에 따라서 쌍쌍이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염색체 지도라고 하는데, 이 염색체 지도를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 22쌍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했고, X 또는 Y는
성염색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죠. Y가 있으면 여자는 XX. 이 X가 더 길어요. 그거 보면 역시 여자가 우선인 것 같아요.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남자의 모자란 것까지 다 받아주고 신경질도 받아주니까. 그래서 이 핵에서 이렇게 염색체를 쭉 하나씩 빼오는데 이게 한 쌍으로 꼭 돼 있어요. 왜냐하면 모든 세포가 변함없이 분열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개씩 있는 건데 어느 순간을 보면 꼭 두 개 있는 것처럼 쌍쌍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. 그래서 23쌍 이렇게 46개로 나오는데 원래는 23개씩 있는 거죠. 이걸 다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리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다리꼴, 꽈배기 된 사다리꼴이 나온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러면 왜 세포의 고유 기능이 여기에 있느냐? 이 염기의 배열의 순서에 따라서 이건 프로테인이 아닙니다. 이거는 이제 아미노 애시드인데 여기서 생성되는 아미노 애시드들이 다 달라요. 또 그 아미노 애시드들의 조합에 따라서 생성되는 프로테인의 종류가 달라요. 근데 왜 프로테인만 얘기하냐면 프로테인이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프로테인에서 나오니까.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. 그죠? 호르몬.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많이 있잖아요. 물론 성호르몬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소화 효소부터 해서 다 호르몬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독특한 아미노 애시드의 복합에 의해서 생긴다. 그게 바로 각 세포의 고유 기능이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번식을 똑같이 만드는데 얘를 어떻게 드리냐면 지퍼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양쪽 두 개는 정확히 똑같아야 돼요. 크기도 똑같고 간격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. 그렇지 않으면 지퍼가 안 돼요. 기능이 안 돼요. 이 DNA의 복제는 마치 지퍼와 같아요. 그래서 지퍼가 일단 열린 다음에 각각의 똑같은 지퍼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퍼나 똑같은 지퍼죠. 그죠? 똑같은 게 똑같은 걸 만들어냈으니까. 이게 복제입니다. 그래서 이 특수 전자해밍을 보면 이렇게 세포들이 분열하는데 이 DNA가 복제를 해가지고 한 개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랬죠. 항상 이 스테이지에 있는 게 많으니까. 된 다음에는 각각 양쪽으로 이동해서 가운데가 땅콩처럼 되면서 딱 갈라지면 두 개가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세포 분열. 우리 몸이 계속 세포가 분열만 되냐 하면 그게 절대 아니겠죠. 세포가 절대 분열만 되진 않아요. 또 하나는 분열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러가 생깁니다. 그거는 아마도 분명히 이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이 유전자의 변형이 많이 생겨요.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많은 그게 변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쓸모없는 세포들은 자기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. 그 세포가 자기 스스로 안 죽어주면 그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요. 흔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종교를 떠나서 과학적으로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. 과학에서 지금 과학 얘기라는 거예요. 진화론에서는 잘 아시죠? 적자생존. 우월한 종이 살아남고 열등한 종은 뭐 경쟁에서 밀려서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. 도태한다. 예를 들면 나무 숲을 가보면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들이 자꾸 위로 크는 거다. 뭐 이런 설. 그 설이 그럴싸해요. 그냥 국민학교까지 들어보면. 그래서 뭐 사람은 물갈퀴가 필요 없어져서 물갈퀴가 없어졌구나. 뭐 다 맞는 얘기 같죠.
이 문제는 조금만 과학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많은 세포들이 내가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바로 우리 신체에는 깔려 있어요. 그게 없으면 우리 신체는 정상적으로 기능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. 우리 몸은 희생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희생이라는 법칙. 어떻게 보면 우리 몸만 아니라 이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세계가 누군가 희생을 해야지 유지가 되죠. 자기 이익만 따져서는 사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. 저도 이제 뭐 50이 넘었으니까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많이 해봐서 압니다만, 예를 들면 한 병원, 대학, 어떤 과를 놓고도 누가 희생을 안 하면요 분명히 그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. 서로 자기 밖으로 싸움만 하면.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빠져줘요. 그 빠진 스페이스 가지고 그게 유지가 돼요. 이 덜 마찰이 생기고.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오듯이 진짜 엄마가 아유 내가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듯이, 진짜 이 과를 사랑하고 그 사회를 사랑하고 어떤 단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빠져지는 거예요. 참는 거예요. 우리 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죽어요. 하루에. 몇 개가 죽는지 아세요? 600억 내지 700억 개의 세포가 죽습니다. 그냥 쓸데없이 분열돼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것들이 죽음으로써 뭔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암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 변형된 유전자가 생기면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. 프로그램이. 그래서 마치 과학자들이 보니까 계속 아까 이 현미경 사진 봤죠? 세포 분열하는 거. 근데 어떤 세포는 분열하다가 저절로 죽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세포의 수이사이드 또는 에포토시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, 왜 세포가 자살을 하냐 이거죠. 그건 모르죠. 거기에 깔린 철학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밖에는. 그래서 이 에포토시스를 아까 똑같은 현미경으로 봅시다. 이거는 전립선 암 세포를 배양하고 있어요. 전립선 암 세포. 전립선 암 세포들은 조금 덜 악성이에요. 그래서 천천히 분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 세포를 여기다 놓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이 암 세포들인데 어떤 놈 하나가 자폭을 해요. 자폭하는 거 보이세요? 자폭해가지고 쁘스러기가 돼야 된다면은 그 쁘스러지가 없어져요. 흔적도 없이. 저런 현상을 발견하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왜 세포들이 저렇게 자살을 하는지. 그러니까 자살 세포의 자살. 끝까지 보면은 없고, 이것도 또 하나 이제 자살을 하고 있고. 그래서 지금 이 전립선 암이 덜 악성인 이유는 그나마 자살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빨리 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자살을 안 하면 계속 번식만 하면 아까 그 처음 동영상에서 봤듯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이 될 텐데, 그나마 자살하는 놈들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미친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암세포든 아니든 유전자 변형이 왔든 안 왔든 하루에 600, 700억 개의 세포들이 스스로 죽는다. 또 하나의 의미는, 그런 의미 말고도